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집에 불을 켤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상을 차릴 때, 그 순간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듭니다. 괜히 사람 만났다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맞춰 산다는 게 가능할까?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서로의 방식도 단단해졌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다산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책을 쓰고 개혁과 실용의 학문을 펼친 인물입니다. 그 정약용이 노년에 자녀들에게 남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늙어도 재혼은 하지 마라. 처음 이 문장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재혼이 잘못된 걸까요? 나이 들어 다시 사랑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재혼을 비난하거나 금지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도덕주의자도 인간관계를 부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을 깊이 이해했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함을 현실적으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남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지켜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조언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문장의 진짜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재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신중한 판단인가 하는 점입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훈계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힌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제 정약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의 나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오래 산 편입니다.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6살 때 신유박해로 유배를 떠나 거의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54살이 넘어서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놀라운 양의 책을 남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저작들은 모두 그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는 고독했고 동시에 그 고독을 학문으로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노년은 혼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여러 편지와 글 속에 노년의 삶에 대한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늙어도 재혼은 하지 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재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처가 죽으면 다시 장가를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안을 돌보고 제사를 지내고 노년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은 현실을 직시하는 학문입니다. 이론보다 실제를, 명분보다 실리를, 관념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하기보다는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맞춰보려 노력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변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유연함이 줄어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50년, 60년을 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방식, 잠자리에 드는 습관, 여가를 보내는 방법, 돈을 쓰는 기준. 이 모든 것이 이미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의 관계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만들어가는 관계라면 노년의 관계는 이미 만들어진 두 사람이 맞춰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충돌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노년에는 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재혼을 말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외로움 때문에 내리는 결정의 위험성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일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는 집, 저녁을 먹을 때 나 혼자뿐인 식탁, TV를 보다가 웃을 일이 있어도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이 빈자리가 채워지겠지.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이유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외로움은 감정이고 관계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만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곁에 사람은 있는데 마음은 더 멀어지는 상황.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이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재혼이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기대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생각할 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지.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겠지. 노년을 함께 보낼 수 있겠지. 이 기대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이미 완성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녀가 있고 각자의 재산이 있고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상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만약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대방의 자녀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명절이나 집안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됩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한쪽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데 다른 쪽은 늦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한쪽은 절약하는 사람인데 다른 쪽은 씀씀이가 큰 사람이라면, 한쪽은 조용한 생활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면, 젊을 때는 이런 차이들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익숙한 방식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재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의 삶은 회복보다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고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끝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지금 가진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보다 지금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늙어도 재혼은 하지 말라고 말한 진짜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먼저 지켜라. 관계가 나를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관계가 나를 흔들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그렇다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답일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무언가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소통이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입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무언가로 그것을 메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삶을 돌아봅니다. 고독은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많은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고독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정약용은 자신과 깊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의 사상이 깊어진 것도, 그의 학문이 완성된 것도 모두 그 고독한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명절 같은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데도 소통이 안 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진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이 말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평온이라고. 관계를 채우는 것보다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중장년 이후에 필요한 관계의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채워줄까? 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흔들지 않을까?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까? 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 평온이 유지될까? 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사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노년의 모든 관계를 멀리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관계를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꼭 함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요즘은 각자의 집에서 만나는 관계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 좋아하지만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각자의 일상은 지킵니다. 이것도 훌륭한 관계입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기쁘게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있을 때는 각자의 평온을 누립니다. 이런 균형이 노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정서적 교류와 생활 결합은 다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은 노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생활의 모든 영역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식사 시간, 청소 방식, 돈 쓰는 습관, 손님 맞는 방법, 심지어 화장실 쓰는 순서까지 일상의 모든 것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즐거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바꾸거나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가까워도 생활은 각자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설렘보다 안정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설렘으로 시작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상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설렘이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키웁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렘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가져야 할 가치입니다. 설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은 오래갑니다. 설렘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안정은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노년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관계보다 에너지를 지켜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때의 신호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기보다 피곤할 때, 상대를 만나고 나면 혼자 있고 싶을 때, 상대의 연락이 기다려지기보다 부담스러울 때, 작은 일에도 자주 의견이 충돌할 때, 서로의 자녀나 재산 문제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을 때,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그 관계는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소모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 있게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을 멈추고 가끔 만나는 관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노년의 관계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관계는 필요하지만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꼭 함께 살 필요는 없다. 둘째, 마음을 나누는 것과 생활을 합치는 것은 다르다. 정서적 교류는 유지하되 생활은 각자 지킬 수 있다. 셋째, 노년의 관계는 설렘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편안함과 존중이 기본이다. 넷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킨다면 형태를 바꾸거나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외로움을 이유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섯째, 무엇보다 내 삶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 원칙들은 재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관계를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멀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관계를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중장년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입니다. 만약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외로움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인가? 이 관계가 내 삶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는가? 아니면 이 관계 속에서도 내 평온을 지킬 수 있는가? 함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았는가? 만약 이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나는 회복할 힘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확신에 차 있다면 그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진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지혜입니다. 외로움을 이유로 삶의 균형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됩니다. 고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혼자 살면 이기적인 건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온한 것입니다. 내가 안정적이어야 자녀들도 안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 때 마음이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힘든 삶입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사시면서 평온하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함께 살지 않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괜찮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혼자 사세요? 라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재혼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가장 잘 압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고민하기보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문장 하나를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늙어도 재혼은 하지 마라. 이 문장은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따뜻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 관계나 들이지 말고 지금의 삶을 먼저 지켜라.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라. 사람을 채우려 하기보다 마음의 평온을 지켜라. 관계가 나를 흔들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노년의 행복은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 상태에 있다. 이것은 재혼을 금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정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